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좋은 빌라들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계신데요.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을 모시고 빌라란 무엇이고 아파트와는 어떻게 다른지,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위를 보고? 제 시그니처예요. 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빌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빌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이런 거 다 빌라인가요? 빌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건축법,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실제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가구도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게 공동주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라고 하면 단독주택의 다가구도 빌라라고 하고 공동주택의 다세대, 연립도 빌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집, 뭐 4층 이하의 작은 집을 그냥 퉁쳐서 그냥 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수요자분들이 이제 빌라로 이동해 가시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정말 빌라를 아파트 대신 많이 사는 건가요? 실제로도 늘어났는데 통계를 보면 빌라 거래량이 5월 이후에 12%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강남은 3월 대비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게 통계만 올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을 보더라도 실제로 빌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좀 궁금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규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는 약간 좀 빈틈이 있잖아요. 가격도 낮고 전세 끼고 투자하기도 좀 수월하고 규제도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서울에서 요즘 아파트 투자하려면 1억, 2억 가지고는 그리고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710 대책이었나요? 뭐 네. 이게 보면 1억 5천 이하 집을 사면 뭐 취득세 면제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 아파트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공식 지가 1억 이하의 그런 물건들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마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도 낮고 1억 이하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인기 있는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빌라 하면은 재개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빌라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재개발이 다시 이제 실수요분들이 조금 구매를 하는 거예요. 멸실되기 전에는 이게 빌라 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이 좀 청약 안 내시는 분들이 또 이걸 구매를 적극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요. 재개발 빌라 투자하는 거는 저도 적극 추천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 재개발 빌라는 너무 살 요즘에는 수가 없는 그래서 수준이잖아요. 그 투자자분들이 선진입이 아니라 선진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 되시면 좋은데 꼭 여윳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꼭 이게 드리고 싶어요. 선으로 가면 사실 이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걸려도 그쵸.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오랜 시간 자금이 묶이는 것도 저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도 금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금리가 투자를 너무 해야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걸 대출을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년 안에 나는 회수해야지라고 들어가면 선으로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냥 갭 투자 그냥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신축 빌라들 뭐 이렇게 좋은 물건들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진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이게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 가격도 너무 오르고 물량 자체도 없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규제도 너무 많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냥 빌라 사버리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괜찮은데 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여유자금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개념 아니면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편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요즘 빌라는 예전하고 달리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주차장에 창고 같은 것도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빌라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떠한 점들이 빌라가 예전보다 조금 어. 더 강화가 되었는지. 이게 네. 이제 차별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공급 물량도 많고 이게 우리 2014년, 15년, 16년도에도 빌라 공급이 많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수요는 또 한정적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또 건축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분양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옛날보다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급화가 되고 있고 자재도 요즘 신축 빌라들 가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요즘 싫어해요. 또 임차인들이 이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차별화된 요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도 좀 많이 강화가 돼서 내진 설계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게 안전되고 이게 불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안전 시설들이 강화되는 거는 장점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건축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게 마냥 좋냐라고 하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게 만들고 가격도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파트만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라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좋아진 것만큼 또 비싸졌다. 건축비 그런 부분도. 상승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구입해야 되는 구입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근데 또 물가가. 한편 위안을 삼자면 아파트는 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분양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올랐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승한 가격에 비하면 네. 빌라는 아직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니까 최근에 이제 수요가 늘어난 것도 분양가도 좀 올라가고 시설도 좋아졌는데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은 소역세권에 있는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 학교를 배정받기 전까지는 조금 선호되는 그런 지역들의 신축을 대량 공급한 이런 지역들이 딱 있거든요. 딱 네.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데들은 진짜 가격이 거의 음. 안 올라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뭐 초역세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건축업자라고 하죠. 이제 사서 이렇게 짓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땅을 볼 때 단독주택이나 땅을 볼 때 첫 번째 요건이 이제 역세권. 몇 역세권 메다 거리냐. 네. 왜냐하면 역세권이 아니면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할 때에도 역세권을 해야 황금성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팔 때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역세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네. 지금 빌라가 현재 아파트하고 어떻게 다른 규제를 적용받길래 빌라에 대한 이 거래가 좀 늘어나고 인기가 있는지. 이게 네. 뭐 단순히 규제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부가 만든 규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번 720 대책에도 보면 3억 이하 주택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빌라는 다세대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빌라 살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규제를 만들 때 이렇게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고 서민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인데 다세대 다가구를 규제한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규제하되 이렇게 빌라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틈새가 있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혜택들도 있고 이제 부동산 규제들, 대출 규제라든지 이렇게 틈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왜 집을 사느냐 청약을 받지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청약이 점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게 젊은 분들은 특히 점수가 안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가점 점수가 높은 분들은 청약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고요. 근데 가점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좋은 빌라들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빌라를 정말 맛보기로 이 빌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빌라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어떠한 점들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